자유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일부 국가는 여전히 이슬람을 배제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 사회적 압력 또는 명백한 금지를 통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주요 세계 종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세계탐험과 함께 이슬람을 배제한 10개 국가와 그 이면의 놀라운 이유를 알아보세요. 1. 북한. 전체주의적 무신론과 가혹한 박해. 북한은 종교 억압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이끄는 정권은 국가 이념과 맞지 않는 모든 형태의 종교를 금지하는 전체주의적 무신론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억제될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기도, 종교 서적 소지 또는 공동체 모임 등 이슬람 예배의 모든 형태는 투옥이나 심지어 처형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꾸란 소지가 정치적 범죄로 처벌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의 목표는 모든 이념적 경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슬람은 억압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모스크도 없고 이슬람 명절에 대한 공개적 인정도 없으며 종교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공간도 없습니다. 정권의 일상생활에 대한 절대적 통제는 종교가 번성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적 신앙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통제는 종교적 다원주의를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이슬람은 다른 비인가 종교들과 함께 북한 사회에서 완전히 침묵당합니다. 2. 중국. 신장 지역의 감시와 체계적 억압.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 의해 강하게 제한됩니다. 이 지역의 터키어족인 위구르 무슬림들은 국가의 감시와 이념적 통제를 통해 매일 억압을 겪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은 직업훈련센터라고 부르는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는 많은 인권단체가 구금 캠프라고 묘사합니다.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재교육과 강제 동화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마단 기간 금식, 히잡 착용 또는 정기적인 기도와 같은 이슬람 관행은 억제되거나 명백히 금지되었습니다. 모스크는 철거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구금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극단주의 방지로 정당화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문화적 말살로 간주합니다. 안면인식, 휴대폰 감시, 필수 생체 데이터 수집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 이슬람은 개인적이고 조용한 신앙 표현을 통해서만 살아남습니다. 공개적인 이슬람 정체성은 사실상 범죄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신장 정책은 현대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체계적인 종교 억압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3. 미얀마. 로힝야 위기와 이슬람 억압. 미얀마의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대우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종교 및 민족 박해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은 명목상 금지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무슬림 공동체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카인주의 무국적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는 시민권, 이동의 자유, 교육 및 의료 접근을 거부당했습니다. 모스크는 파괴되고 모임은 금지되며 공동체 지도자들은 투옥되었습니다. 2018년 군사적 탄압으로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가 방글라데시로 피난했습니다. UN 조사관들은 이 폭력을 잠재적 집단 학살로 묘사했습니다. 미얀마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남아있는 로힝야들이 비밀리에 예배하거나 전혀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슬람은 외국성과 반군 활동으로 간주되어 불신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부 선전은 무슬림을 국가 단합의 위협으로 묘사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책임 추궁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잘못을 부인합니다. 민족적 민족주의가 증가하면서 미얀마의 무슬림 인구는 계속해서 추방, 차별,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에 거의 완전한 소멸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로힝야에게 이슬람은 이제 속삭임으로만 실천되거나 전혀 실천되지 않습니다. 4. 쿠바, 공산주의 통제와 조용한 신앙. 쿠바는 이슬람을 공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수십 년간의 국가 무신론과 이념적 통제로 인해 공개적인 종교 표현이 어렵습니다. 쿠바 혁명 이후 정부는 이슬람과와 같은 덜 익숙한 종교를 사회주의 단합의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쿠바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모스크가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종종 아파트나 공식 종교 지위가 없는 커뮤니티 센터 같은 즉석 공간에서 모입니다. 공개 예배, 종교 문헌, 이슬람 교육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은 미묘한 사회적 차별을 보고하며 무슬림 남성들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종교적 표현을 피합니다. 개종자와 이민자 모두 관료주의와 사회적 의심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헌법은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등록된 기독교 단체만 비교적 쉽게 운영됩니다. 무슬림 인구는 작지만 헌신적입니다. 대부분은 현지 개종자이거나 쿠바에서 공부하는 이슬람 국가 출신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지식을 공유하고 종교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폭력적 박해는 없지만 인프라 부족과 수능에 대한 미묘한 압력은 이슬람 실천을 조용하고 고립되며 공공 영역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5. 에리트레아, 권위주의와 신앙 억압. 에리트레아는 국가 통제가 종교 생활 깊숙이까지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4개의 종교 중 하나이지만 정부는 무슬림 실천을 효과적으로 억압하는 강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모든 종교기관은 등록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야 합니다. 이맘과 모스크 지도자들은 종종 국가에 의해 임명되거나 승인되며 설교와 종교 교육은 감시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모임은 전복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슬림들은 등록되지 않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종교 자료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자주 구금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통제가 사회적 조화와 국가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국가에 경쟁할 수 있는 대안적 권위 구조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리트레아의 무슬림들은 국가의 지속적인 감시를 알기에 조심스럽게 신앙을 실천하며 공식 기대에서 벗어나면 투옥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 명절도 좁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에리트레아의 전략은 개인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광범위한 정치적 억압을 반영합니다. 이슬람은 살아남지만 타협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무슬림은 공공에서 종교적 논의를 피하며 자가 검열합니다. 헌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에리트레아의 이슬람은 엄격하고 종종 숨 막히는 정부 통제 아래 존재합니다. 6. 앙골라, 종교 통제를 통한 국가 단합. 앙골라에서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국가는 이슬람 실천을 제한하는 상당한 장벽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모든 종교단체가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특히 서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 성장하는 무슬림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단체에 대한 인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법적 인정 없이 무슬림들은 모스크를 건설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종교 행사를 공개적으로 조직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이슬람 센터가 폐쇄되었으며 무슬림들은 지역 당국의 감시를 보고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단합을 유지하고 종교적 극단주의를 방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기독교 단체에는 관대한 반면 이슬람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무슬림들은 비공식적이거나 반법적인 환경에서 비공개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슬람 명절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슬람 교육은 지하 활동에 한정됩니다. 무슬림 공동체는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확실성을 겪습니다. 국제단체들은 앙골라의 제한적 태도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력적 박해는 없지만 앙골라의 무슬림들은 제도적 배제를 경험하며 신앙이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성장하거나 실천되기 어렵습니다. 7. 부탄, 다원주의보다 행복과 동질성. 국민행복지수, 철학으로 알려진 부탄은 마하야나 불교를 중심으로 엄격한 문화적, 종교적 보수주의를 유지합니다. 헌법은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만 법률과 정책은 이슬람의 공개적 실천을 효과적으로 방해합니다. 전도 활동은 전면 금지되며 모스크 건설이나 이슬람 기관 설립은 엄격한 관료적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부탄의 무슬림 인구는 매우 적으며 대부분 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과 소수의 개종자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박해받지는 않지만 이슬람 실천을 신중하게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장벽에 직면합니다. 공개 기도, 종교 축제, 종교적 복장 착용은 드물며 종종 개인 공간에 한정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한이 부탄 문화를 보존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는 소수자가 보이지 않을 때만 용인되는 부드러운 억압 형태라고 지적합니다. 부탄의 무슬림 거주자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국가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혹한 처벌은 없지만 인프라와 법적 인정이 부족해 소외됩니다. 부탄의 접근 방식은 빠르게 현대화되는 세계에서 문화 보존과 종교적 다원주의 간의 긴장을 반영합니다. 8. 라오스, 불교 동질성과 이슬람 제한. 라오스에서 이슬람은 기술적으로 합법이지만 정부는 주류 불교 외의 모든 종교 실천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주로 참족이나 남아시아 가계의 이민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소수 무슬림들은 예배를 조직하는 데 관료적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국가는 종교 모임을 등록하고 승인받도록 요구하며 새 모스크 건설은 공식 동의 없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개 이슬람 교육은 제한되며 전도 활동은 금지됩니다. 금요 예배는 때때로 허용되지만 종종 감시되며 이슬람 명절을 공개적으로 축하하면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종교적 조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교 전통을 강화하고 다른 종교를 억압합니다. 무슬림들은 신중하게 예배해야 하며 많은 공동체가 집이나 작고 표시되지 않은 기도 공간에서 운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종교 의식이 허용되지만 대중에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통제의 더 큰 패턴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이슬람은 조용히 존재하며 신자들은 영적 헌신과 국가 당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신중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율해야 합니다. 9. 안도라, 종교 다양성보다 문화 보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작은 공국 안도라는 가톨릭을 국가 정체성의 중심 요소로 유지합니다. 헌법은
종교 자유를 허용하지만 안도라는 비가톨릭 종교 표현, 특히 이슬람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시행합니다. 무슬림 단체는 재정 투명성, 회원수, 외국 연계 증명을 포함한 부담스러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식 인정 없이는 모스크를 합법적으로 건설하거나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안도라의 무슬림들은 종종 임대된 방이나 개인 주거지에서 모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낮고 종교 간 대화는 제한적입니다.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 전통을 보호하고 종교 단체가 외부 정치적 의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제도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라마단이나 이드와 같은 이슬람 축제는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는 무슬림 학생들의 종교 실천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프라 부족은 소외감을 강화합니다. 안도라의 무슬림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지만 행정적 장애물과 대중의 수용 부족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소외시킵니다. 이 경우 문화 보존은 종종 종교적 포용을 희생시킵니다. 10. 산마리노, 기독교 소국의 예방적 정책.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인 산마리노는 가톨릭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법률은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는 비기독교 신앙, 특히 이슬람에 대해 높은 행정적 장벽을 둡니다. 모스크나 이슬람 센터 설립 노력은 토지 허가, 정치적 검토, 지역 주민 동의를 포함한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 질서와 문화 보존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산마리노의 무슬림 인구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는 공식 종교 기관이 없습니다. 예배는 일반적으로 개인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며 이슬람 명절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학교나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이맘도 없습니다. 공공생활에서 이슬람의 부재는 공개적 적대감의 결과가 아니라 법적 및 문화적 규범으로 강화된 미묘한 사전 배제의 결과입니다. 산마리노의 작은 규모와 긴밀한 사회는 종교 다양성을 탐색하기 어렵게 하며 많은 주민들은 가톨릭을 국가 정체성의 본질로 봅니다. 명백히 억압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책은 무슬림이 가시적인 존재를 구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산마리노의 이슬람은 실천되는 종교라기보다는 용인된 개념으로 개인 공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종교 자유는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보셨듯이 모든 곳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가 단합이나 전통의 이름으로 종교를 제한할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호기심 많은 누군가와 공유해 보세요.